선생님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이나 읽기 쓰기 어려움이 있거나 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을 겨울 여행 주제를 발간했습니다. 치료를 종결했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다시 치료실을 찾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요. 언어발전소. 그림책을 처음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 하야시 아키코의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야시 아키코의 유명한 달님 안녕 책을 만나게 되면서 그림책을 회기 끝부분에 보여주게 되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과 어휘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하기도 좋고 그림체도 아이들이 접하기에 낯설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좀 친숙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글에 대한 거부감이 많던 아이들이 이제 책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보이고 치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어떤 책 보여줄 건지 묻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글에 대한 거부감이 수치적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 살짝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펼치다 보면 어떤 책은 이렇게 색이 다른 책도 있고 이쪽 제목 부분만 색이 다른 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랑 내용을 먼저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목이나 앞에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예측해 보면 좀 더 치료사가 먼저 그냥 이 책 보자 하는 것보다는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한 줄씩 읽는 활동도 좋고, 아니면 이 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싶고 스토리 자체에 집중하고 싶으면 치료사가 주도적으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장 한 문단씩 번갈아서 읽으면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기에 목표를 둔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때는 다 이 아이가 정확하게 글자를 읽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사의 재량으로 이 아동에게 맞는 목표에 따라서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책은 늘 이렇게 전문가 교육을 들을 때 정답이 없다고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접근하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 끝부분에 아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룡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좀 시도해서 회기 목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시지 탈출이라는 책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소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도 이렇게 아이들이 반찬으로 많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옷 음소 한 장 일반화가 되는 친구한테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소시지는 어떻게 했고 2번 소시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발화도 유도해내고 좀 치료실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이고요. 이 책은 좀 주제가 무거운 책일 수도 있는데 6.25 전쟁 중에 피난을 엄마랑 같이 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은 그림책을 좀 전공하신 분께 조언을 들어서 중학생 친구랑 같이 시도한 책인데요. 이 친구가 한창 역사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실에서 어휘 목표만으로 구성해 나가기에는 좀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오는 피난이나 6.25 전쟁이나 그 외에 관련된 것들을 어휘 활동도 해보고 느낀 점도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제 온양이가 무슨 뜻인지 예측을 해보고, 저도 이게 온양이의 뜻을 알지 못했었는데 읽으면서 아이와 같이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치료사가 이 전에 읽었던 활동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지, 나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산가족이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읽는 독후 활동들은 표지 만들어 보기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활동이고요. 또 책 내용을 직접 이제 별 5개 만들기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인지 평점을 내는 활동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본다거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책 표지 만들기 활동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가격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뭐 이건 몇억 원이라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자기 거가 돼서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특히 학령기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사 주도가 되면 좀 아이들이 치료해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고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표지를 만들면 이 그림 이름에는 꼭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이 넉점반이라는 책이 육윤석중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타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너무 저희 아이랑 닮아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옛날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넉점반이라는 것도 요즘 몇 시, 몇 분 이런 거랑 너무 다르죠. 그림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서 네, 할머님들께서 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요즘에 나온 책인데요. 치매 할머니에 대한 이제 손주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매하면은 우리가 흔히 기억을 좀 이렇게 잃는다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린 손주의 시각에서 할머니와의 추억이나 이제 할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언어치료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신데 엄마가 되기 전과 후 언어치료사로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다들 이제 엄마 치료사가 되시면 이제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좀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언어 발달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좀 모르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융통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만의 틀에 갇혀서 이렇게 아이 반응이 잘 따라와주지 않거나 치료 시간에 우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스스로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석사 공부 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강연을 다닌다거나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언어치료를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마음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곳에서 좀 좋은 치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 선생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학령기 아동의 어휘 연습과 또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 선생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거침없는 의사소통으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